보육 실습의 평가의 의미와 목적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육 실습 평가는 실습생이 보육 실습을 제대로 잘 수행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실습의 전 과정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교과목이건 간에 계획한 내용으로 잘 목표에 도달했는지, 목적을 수행했는지를 평가하도록 돼 있죠. 거기에 그 여부를 확인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보통 수업의 학습 목표가 평가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본 수업도 마찬가지고요. 작게는 또 크게 보면 보육 실습이라는 교과목의 목적과 목표가 보육 실습생이 이론적으로 배운 것을 실제 현장에서 직접 체험 경험해 보면서 교사로서의 자질과 업무와 역량을 익히고 향상시키면서 본인이 나중에 교사가 됐을 때의 비전, 이후의 과정에 대한 그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목적에 도달했느냐, 하지 못했느냐. 다시 말해 중간에 보육교사로서 업무를 잘 수행 못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평가가 낮게 나오겠죠. 자, 교육기관은 정규 학기에 보육실습 교과목을 개설하고 교과목 개설 중에 6주를 어린이집 실습에 파견을 합니다. 그리고 파견돼서 다시 돌아온 경우에 평가 점수와 그다음에 교육기관에서 또 그동안에 쭉 진행해 오면서 진행한 평가 점수, 이 내용을 합쳐서 성적으로 공시를 합니다. 물론 법적 규정에는 어린이집에서 최저 50점에서 100점까지 줄 수 있다. 예를 들면 유치원 유아교육 실습의 경우에는 교육기관에서 다 주죠, 점수를.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50점에서 100점 사이를 실습기관에서 받는 것이 중요한데 이제 현행 일반적인 규정은 이제 50대 50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6주 실습 기간 동안에 실습생이 성실하게 실습에 임하고 또 자기가 자기 평가를 하고 또 지도교사하고 원장은 실습생을 평가를 하고 법적으로 규정한 보육실습 평가서를 통해서 평가를 하고 하는 것이 보육실습 평가의 방법입니다. 자, 역할 분담을 잠깐 볼게요. 현장 이제 지금 평가로 이제 국한해서 보면 실습생은 자기 스스로가 성실한 실습 태도를 가지고 또 교사의 직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계획안과 실습 일지 작성을 해보고 질적인 영유아와 질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생활지도를 경험해보고 또 교재교구나 보육 환경을 구성해보는 이런 실습 내용을 통해서 자신이 일지에다가 무언가 그 기록을 남기죠. 그래서 보육 실습생의 일지와 각종 계획안과 교재교구 계획안과 완성된 교구 그리고 실습생 자기평가표를 통해서 실습생은 점검을 해서 자신을 반성합니다. 자, 그다음에 지도교사의 경우에는 실습생 태도를 평소에 관찰하고요. 단계별로 지도를 합니다. 참여 실습도 시키고요. 참관 실습, 참여 실습 시키고 지도 실습 시키고 그걸 통해서 계획안을 얼마나 잘 쓰는지 매일매일 일지도 얼마나 향상되는지 그다음에 실습생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생활지도에 얼마나 교사로서 매끄럽게 잘 지도하는지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국가에서 정한 평가서 양식, 교육기관에서 제공한 평가서 양식에다가 작성을 하죠. 그래서 보육계획안을 보고요. 실습생이 만든 보육계획안과 실습생이 쓴 보육실습 일지 매일 코멘트하죠. 그리고 실습생이 출근을 잘했는지, 출근부를 잘 기록하는지, 성실하게 처음과 마찬가지로 변함없이 마지막까지 일정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잘 수행하는지, 그다음 국가에서 정한 보육실습 평가서에 기록을 하죠. 이거에 근거해서 지도교사가 평가하고요. 원장님은요, 전체적인 행정 업무나 이제 지도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면서 그래서 전체적인 평가를 하고요. 일지나 출근부나 평가서, 확인서 발급을 통해서 보육 실습생의 실습을 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자, 보육실습 평가의 목적을 잠깐 보겠습니다. 보육실습 평가를 통해서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 중간중간 평가도 있고 매일매일 평가도 있고 그렇죠. 최종 평가도 있습니다. 실습생의 그 실습의 질을 판단을 합니다. 그다음에 실습생의 보육 역량을 강화해서 전문성을 확보합니다. 이제 이 실습 평가를 통해서 평가가 없으면 그 실습의 어떤 방향성이나 목적성이 없으므로 이게 그냥 무의미하게 계속 6주가 채워지겠죠. 그래서 반드시 평가가 있어야 돼요. 평가는 목적성이고 도달 지점이 되기